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일러스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그라디언트 패널을 이용해서 색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서 오픈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 이 창에서 오픈 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그 그라디언트 설정하기.ai 파일을 제가 업로딩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그대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별 모양과 여러 가지 그 모양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라디언트라는 것은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나 기타 여러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벡터 프로그램, 비트맵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 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정색 선택 바인 그 셀렉션 툴을 이용하셔서요. 여러분, 상단에 있는 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 바로 옆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패널이 보이실 겁니다. 또는 없으시면 윈도우에서 그라디언트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컨트롤 키하고 F9번 키를 누르셔도 좋고 아니면 스트로크 옆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패널이 보이시니까 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저와 같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여기에 좀 확장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누르시면 하이드 옵션 이렇게 나와 있으신 분들은 다시 클릭을 하셔서 쇼 옵션으로 클릭을 하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타입 바로 옆에 있는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입혀지고 그라디언트가 입혀지면서 시작색과 끝색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처럼 또는 저 화면처럼 검정색과 흰색으로 그라디언트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색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컬러 값으로 색상을 입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작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시작 이 색연필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어디에요? 컬러 값이 이렇게 조금 전에는 반드시 CMYK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K값에서 그레이스케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컬러 패널에 이 확장 옵션을 누르셔서 여러분 그라디언트 패널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컬러 패널에 그 확장 옵션을 누르셔서 CMYK로 다시 바꿔주셔야 합니다.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레이드 바를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스펙트럼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와치 패널을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그러면 단일색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 C값, N값, Y값 여러분들 이것을 조정을 하시거나 또는 컬러 스펙트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만 스와치 패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건 그냥 면색으로 바로 그냥 동일한 통일색이 되어버린다는 거 하나의 색으로 구현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하실 때는 스와치 패널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클릭을 하고요.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같이 시작색을 바꿨으니까 이제 끝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색도 마찬가지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시작색에서 반드시 여기 스펙트럼이 컬러로 다 바뀌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끝색을 클릭을 했더니 다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또 흑백으로 바뀌어져 있죠? 다시 여러분들이 컬러 패널에 확장을 누르셔서 CMYK로 바꿔주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컬러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에서는 그 그라디언트를 처음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색과 끝색이 다 흑백 모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컬러 값으로 다시 모드를 바꿔주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감을 그라디언트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좀 번거로우시면 제가 좀 더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F12번을 눌러서 리버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버트로 돌아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선택 툴로 별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 그라디언트를 다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조금 전과 마찬가지 이렇게 구현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어땠습니까? 시작에 색연필 누르면 이 컬러 값들이 다시 흑백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스와치 패널을 누르면 되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원하시는 색을 잡아서
이 시작색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컬러 모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다시 CMYK를 안 눌러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여기다 파란색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잡아서, 또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의 스와치 패널에 있는 CMYK 레드에 있는 색상 패널 값을 잡아서 이 그라디언트의 끝색에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놓으시면 이렇게 컬러 값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색상 값을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클릭을 하셔서 상단에 올라가셔서 그레이스케일 되어 있는 것을 CMYK로 바꾸고, 또 끝색도 눌러서 또 그레이스케일을 CMYK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이 정석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좀 불편하시면 스와치 패널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충 비슷한 그런 계열색을 여기에다가 시작색, 그 다음에 끝색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 패널 값을 여러분들이 모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작업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색과 끝색이 나왔으니까 색을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그냥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이 추가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스와치 패널로 이렇게 가져오셔서 조정을 하시면 색감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색을 없애실 때는 잡아서 밑으로 잡아당기시거나 또 위로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색상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색상을 뭐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빼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단이 이 부분이 뭐 하는 거, 색상을 추가를 하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이 마름모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마름모 부분은요,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드래그를 하거나 로케이션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 넣으시면 그 그라디언트의 모양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가야 되겠다. 그럼 60% 엔터를 치게 되면 이 60%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여러분이 그 색의 어떤 비율 형태를 조절하실 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타입이 되는데, 레디얼 하게 되면 원형 그라디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리니어 그라디언트와 그 다음에 레디얼 그라디언트라고 해가지고 선형과 원형 그라디언트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앵글 각은 그 그라디언트의 각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5도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슬라이드의 위치를 0에서 100%로 표시를 하는 건데, 기본적인 값은 50%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슬라이드의 그 그라디언트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개수를 추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컬러를 배열할 때 사용하는 그런 색연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그라디언트를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도구 툴에 있는 그라디언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론 여기서 제가 리니어, 그 다음 레디얼, 그 다음 앵글,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정색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감만 주시고 난 이후에 이 도구 툴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각도와 범위를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 버튼 누르는 시점이 시작색이 시작되는 거고, 마우스를 놓는 그 점이 끝색이 시작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각도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도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즉 다시 말하면 앵글과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여러분 조정이 가능한 그라디언트의 도구 툴이 해주는 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감들을 다 지정하신 이후에 거기에 맞는 색의 범위라든지 색의 방향은 이 그라디언트 도구 툴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 입체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제일 바깥쪽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 저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함께 여기 시작색은 검정색, 그 다음에 끝색은 흰색을 이렇게 스와치 패널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원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 다시 여기에서 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색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라디언트 도구 툴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눌러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변형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를 누르셔서 다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색과 끝색을 여러분 이렇게 맞교차를 시키셔서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검정색으로 전체 선택을 하시고 선색을 앞으로 한 다음에 선색을 금지 표시 누르고 다시 면색을 앞으로 내시고 스테이지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셔서 해제를 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오디오 단추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입체감이 있는 단추 같은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단추 모양, 입체감을 줄 때 가장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라디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착시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한쪽 방향은 어둡고 한쪽 방향은 밝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튀어나온 부분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그라디언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가지고 적당한 색이 나왔을 때 좀 색을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클릭을 하고 여기서는 빨간색을 한번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흰색을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빨간색을 등록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흰색을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하실 수도 있겠고 이렇게 등록된 것은 마찬가지 스와치로 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잡아서 이렇게 끌어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스와치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한 그라디언트가 저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그라디언트와 원형 그라디언트 등을 상호 복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원형 그라디언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에서 조금 전에 했지만 이 타입을 리니어가 아닌 레디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레디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상단으로 좀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 도구 툴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누르셔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 형태를 조정하실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도 잡아당겨 보시고 이렇게 짧게도 잡아당겨 보시고 길게도 잡아당기셔서 어떻게 그라디언트가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좀 조정을 좀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완전히 검정색으로 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약간 좀 덜 어두운 회색 계열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좀 더 좀 입체감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그런 원형 그라디언트 모양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라디언트에 관련된 설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 오브젝트에 한 번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잠깐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원형 도형 툴을 눌러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복제를 하나 해주시죠. 이렇게 Alt키 눌러서 복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여기 이 6개의 도형에다가 그라디언트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로 선택하신 이후에 위에서 레디알이 아니라 라인으로 바꾸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지금 그라디언트가 각각 독립적으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해가지고 그라디언트를 주고 싶으시면 그라디언트 툴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개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6개의 개체를 하나의 개체로 인식해서 이렇게 동일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정색 화살표로 전체 선택하신 이후에 그럼 이번에는 레디알로 한번 해볼까요? 레디알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라디언트 눌러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가 밝고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어두워지는 그런 그라디언트가 구현이 되고
전체적인 원형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뭐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진 오브젝트라도 해도 함께 선택해서 그라디언트 툴로 드래그를 하면 오브젝트 전체 그라디언트가 이어져서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에 관련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